하면 되죠. 명제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어떤 단어라? 조건. 명제랑 조건이랑 어떤 차이예요? 명확한 기준. 좋아. 집합일 때 좀 더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명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분리를 하면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3인가요? 네, 그러면 이 문장은 뭐예요? 참인 명제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요? 모든 x 말고 2x 플러스 3x 플러스 2다. 쟤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인가요? 조건이죠. 얘는 3x 더하기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로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할 때는 성립을 해요. 그리고 다른 값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얘는 뭐고? 명제이다. 이렇게 어떤 명제이다? 참인 명제이다. 자, 그러면 얘는 모든 x에 대하여 얘는 거짓인 명제. 네, 거짓인 명제. 얘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배웠냐면 항등식이라고 배웠고요.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불능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명제랑 조건은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다. 뭐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방금 나왔던 그 방정식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거 명제야? 아니었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고 그거 외에는 성립을 안 하니까.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모든 이라는 단어와 어떤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려고 해.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2x 더하기 4는 3x 더하기 2이다. 이거 어때요? 거짓인가요? 완벽하게 거짓인가요? 왜요? 근데 마이너스 2 말고 다른 걸 대입했을 때는 성립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조건일 때는 마이너스 2일 때는 성립을 하고 나머지는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는 참이고 다를 때는 다 거짓이었어요. 근데 모든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저 식 자체가
항상 성립해야 돼 라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짓인 명제. 다시 한번 조건이 갑자기 명제가 됐어요. 어떤 단어가 붙으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어떤이라는 단어를 붙여볼게요. 어떤 x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 네, 뭐요? 네, 마이너스 2일 땐 성립하죠. 이번에는 어떤 하나라도 성립하면 저식은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참의 명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앞에다가 모든가 어떤을 붙여버리면 그 식은 명제가 되거든요. 오케이? 좋아. 뭐 예를 들면 연우가 이날 지각하고 그 다음에 이날 지각하고 이때는 일찍 오고 기다려봐. 일찍 오고 일찍 왔다고 해보자. 이상하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날은 일찍 오는 거고 어떤 날은 지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건이란 말이야. 근데 연우는 모든 날 일찍 오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아니에요. 왜냐면 화요일이랑 금요일이라는 발레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방금 그 문장은 거짓 명제예요. 근데 어떤 날은 연우가 지각한다 라는 말은요. 맞아요. 반대로 방금 말했던 발레가 됐던 얘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 네. 그러니까 모두는 전체 다 성립해야 돼. 어떤은 그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면 돼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봐봐. 어떤 x에 대해서 얘는 명제가 됐는데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왜? 맞는 3일 명제 아니에요? 어떤 x에 대해서 저게 성립, 그러니까 성립하는 하나만 이야기해도 쟤는 참인 명제가 된 거야. 맞지? 네. 근데 네, 이거 자체가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 명제예요. 오케이? 모든 것도 사이좋게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다가 앞에다가 모든가 어떤을 붙여버리면 걔는 갑자기 명제가 된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것은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어떤은 그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면 참이다 라는 이야기다. 오케이. 저번 시간에 뭘 이야기했냐면 조건 명사. 다시 한번.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모두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놨어요. 걔를 뭐라고요? 네, 진리집합이. 그 다음에 여기에도 조건을 뒀어요. 여기에도 진리집합은 Q가 될 거예요.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고? 명제가 된다. 이 명제 이름이 조건 명제라고. 그리고 얘는 참과 거짓이 있을 텐데 언제 참이야?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 참이야.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 안 될 때는 걔는 거짓이야 라고 본 거야. 오케이? 저번 시간에 이거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역과 대우 이야기했어. P이면 Q이다의 역은? P. 예? Q이면? P. 그렇지. 대우는? 나 Q이면? 나 P이다. 처음 명제와 같은 문장은?
대우. 대우 명사잖아. 정말다. 여기 저 지각생. 정신이 아파서. 아, 그래요? 화났잖아. 아, 아픈데. 너 영상 봤어? 내가 지금 바꿨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P면 Q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 난 Q이면 나 P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증명을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증명법 한번 볼 건데 증명법은 두 가지로 나눠요.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여러분이 아직까지 했던 대부분이 다 직접 증명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증명할 때 유클리드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 하면서 또 뭐 증명할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등변 삼각형의 밑과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들도 다 직접 증명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끝으로 그대로 증명을 해주면서 결국 참이야 이런 방법이 직접 증명법이에요. 근데 간접 증명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기가 되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고등화에서 배우는 간접 증명법으로는 첫 번째 대우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류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놔도 돼요.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최소한 빈칸 너트로 나와요. 그래서 대우법의 대표적인 예시 n이 짝수이면 아니 n이 자연수이고 n이 자연수일 때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이 문장이 대우법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다뤄야 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귀류법.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문장이 귀류법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다뤄야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증명 한번 해볼게요.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이 말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왜냐면 이 문장이 꼬여있는 문장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얘를 다시 풀어줄 거야. 내가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 이것의 대우를 사용을 할 건데 이것의 대우가 얘는 안 바꿔. n이 자연수일 때 가정부터 먼저 쓸게. 전제 조건부터.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이걸 증명해주면 돼. 위에 초록색 문장보다 주황색 문장이 훨씬 여러분 머릿속에 잘 구상이 될 거야. 제곱한 게 짝수이면 그 전은 짝수인가 이 생각보다 지금 홀수가 있는데 걔를 제곱하면 홀수인가 이 방법이 너희들 머릿속에 더 잘 정립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요. n이 홀수이다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할 거니? 자연수에다가 자 n이 홀수이다를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저번 시간에 말했어. 왜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였는지. 그리고 k가 새로운 문자니까 k를 소개시켜줘야 돼. k는 뭐야? 자연수이다. 항상 새로운 문자를 너희가 사용을 할 때는 그 문자가 무엇인지 언급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홀수라는 구상은 2배 한 다음에 1을 빼면 홀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증명해야 돼? n제곱이 홀수인 것을 증명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뭐 해? 제곱해. 그러니까 n제곱은 바로 전개하지 말고 한번 써줘. 2k-1의 제곱이다.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야.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하냐면 얘가 홀수기 때문에
2배 한 것 빼기 1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2배 한 것 빼기 1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2로 묶어주면 안에 뭐가 묶여? 2k 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 가로 닫고 플러스 1이 아니고 여기다 1을 한 번 더 추가시켜주면 빼기 1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나는 뭘 증명한 거야? n이 홀수일 때 n제곱도 뭐이다? 홀수이다. 지금 이거 증명한 거지. 그래서 따라서 대우법에 의하여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주면 돼. 위에 문장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뒤집어서 대우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네. 그럼 기울법 증명해 볼게요.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 저 기류라는 게 흐름을 좀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내가 기류법을 사용할 건데 잠깐만, 사용하기 전에 너희들 저거 증명할 수 있겠어? 루트 2가 왜 무리수인지 증명할 수 있겠어? 너희들 무리수 정의가 뭔지 알아? 유리수가 아닌 거라고 해버리면 허수도 나와. 그렇지. 이거 우리가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표현을 하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름이 없는 거고, 저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이름이 있는 거야. 무리수라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증명을 할 거야. 내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은 얘가 무리수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반대로 비꼬는 거야. 루트 2가 그래 유리수라고 가정해보잖아. 다시 한번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분수. 맞아. 유리수를 갖다는 게 분수꼴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저 분수꼴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이것을 우린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P분의 Q인데, PQ는 서로소인 정수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해. 오케이? 근데 뭐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루트 2가 P분의 Q일 텐데 P, Q는 자연수일 거야. 어떤 자연수냐면 서로소인 자연수야. 서로소가 뭐야? 약수. 공약수가 1분더. PQ는 그러니까 기압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왼쪽으로 넘겨주면 뭐가 되냐면 루트 2P가 Q가 되는 거고, 이 한 변 제곱을 해버리면 2P 제곱이 Q 제곱이 돼. 맞나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Q 제곱은 짝수다. 왜요? Q 제곱이 어떤 자연수 제곱의 2배거든요. 맞습니까? Q 제곱이 뭐라고? 짝수라고. 그럼 Q 제곱이 짝수면 여러분 Q는 짝수라고 할 수 있어요? Q 제곱이 짝수면 Q가 짝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요? 방금 옆에 증명한 거. 그래서 이게 사용되는 거예요. 네. 이유는 저기 있는 대우법 때문에. 그러면 Q가 짝수니까 난 Q를 뭐라고 할 거냐면 2K라고 할 거예요. K는 자연수. 짝수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그 다음 이 식을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2p 제곱은 뭐야? 4k 제곱이지. 그러니까 약분하면 p 제곱은 2k 제곱. 그럼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p 제곱은 짝수이다. 그럼 p 제곱이 짝수이니까 p는 짝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걸렸어. p도 짝수고 q도 짝수면 뭐가 아니야? 서로서라는 말에 모순이 생겨. 그래서 서로서가 아니므로 모순이므로 귀류법에 의하여 저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해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건 아마 해보셨으니까 방향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조건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이걸 화살표 하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명제이기 때문에 쟤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저 문장이, 저 명제가 참이라면 여기 두 줄로 연결해줘요.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좀 추운데 창문 좀 닫아도 돼요? 이거 한 거야. 아 추운데.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 조건 명제인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끊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요. 자, 직사각형이라는 사각형이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지금 얘가 P, 얘가 Q 이렇게 됐어요. 참인가요? 네. 직사각형이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이에요. 얘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항상 어떻게 계산하냐면 필요 충분. 그러니까 필요 충분 이렇게 가죠. 필요 충분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요. 그러면 얘 역 이야기 해보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 그렇죠.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에요. 등변사. 그렇지. 반례가 있어요. 등변사다리꼴이 있어요. 등변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P이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삼각형이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얘 여기 방향 되나요? 네. 맞죠? 그럼 반대로도 볼게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인가요? 네. 그럼 얘는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사실 무슨 말이냐면 동치, 서로 같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뭐 이 정도만 분리할 수 있으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어떤 조건 명제가 있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충분 조건이래 라는 말은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랑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가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조건 명제가 성립하려면 P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Q에 대한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은 서로 포함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 부분 되게 간단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 처음에는 방향성 때문에 헷갈리는데 우리가 한 번씩 다 이야기했으니까 P로 충분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단문법. 거의 똑같았어요. 맞아? 그래. 난 금연호다. 그래. 좋겠다. 그걸 안 해도요. 나는 사람이다. 사랑을 죽는다. 연우는 죽는다? 그렇지. 그러면 여는 죽는다가 되는 거죠. 왜요? 같은 열줄. 얘가 P고요. 얘가 Q이면 P면 Q이다. 그다음 사람은 죽는다. Q이면 R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럼 P면 Q이고 Q이면 R이다니까 P면 아, Q이고 Q이면 R이다니까 결국 P면 R이다. 이게 상관론법이에요. 네. 죽겠네. 그럼 경우도 잡아주세요. 네. 또 사진 찍었겠어. 아, 영상 찍고 있어요? 응. 아, 망했다. 응. 진짜 찍어요? 응. 자. 유형 7번 읽어볼까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필요적. 필요 조건이고 아 필요 조건.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x가 b보다 작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다. 그랬을 때 a, b의 최대값, 최소값 이걸 구하세요 라는 말이래요. 자, 그럼 문장 볼게요. 얘가 p고 여기가 q면 필요 조건이면 p로 그럼 여기네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집합이 여기 집합에 뭐 해야 돼? 포함.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바로 들어갈게. 여기가 1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3이 있어. 이 범위가 x는 a보다 크다에 포함이 되려면 크거나 같다에 포함이 되려면 a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가운데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있고 등호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 a는 1보다 작은 건 알겠어. 등호 들어가? 이거 물어보는 것은 a 이거를 여기까지 옮겨버려. 그럼 내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를 먹고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된다. 오케이? 네. 그다음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얘는 x는 b보다 작다의 충분 조건이에요. p가 이렇게. 충분이니까 이쪽인 거지. 맞지? 이번엔 또 어떤 거야? 얘가 여기에 포함. 포함. 먹히는 거지. 그럼 b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가운데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제 b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b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b는 3보다 크단 말이야. 맞지? 등호 들어갈까? 한번 연결해보라고. 여기 3보다 안 돼요. 작으면 얘 먹고 있어? 안 돼요. 네, 먹고 있죠. 네? 1보다 크거나 먹고 3보다 작아요. 근데 3보다 작으면 다 먹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은 1이고요. B의 최소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오케이. 네. 지금 유제 7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7, 8, 90 뒤에 있는 거 7, 8, 99 유형 확인.